태양광 발전 시설이 농지 축소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발전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서부 경남에 전국에서 모인 훈련팀이 땅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인프라로 인해 매년 찾는 단골팀도 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반가운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별 안전지수를 발표한 가운데 서부 경남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는 범죄 분야에서, 사천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최하 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권을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서부 경남에서 추진되는 주요 관광 사업을 되짚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가운데 강력한 관세 정책 예고로 경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악재가 있는 반면 조선업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태양광 발전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여러 지자체가 태양광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지 축소 문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장 반응과 문제점은 없는지 김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넓은 농지 위 자리 잡고 있는 철골 구조물. 바닥 곳곳에 고정된 기둥이 지붕엔 태양광 판넬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지를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입니다. 마을 수익금이 1년에 한 400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부리웃도기도 하고 6,000평 농사를 지어야지 그 정도 돈 나오는 거예요. 그 농촌은 굉장히 큰 돈이죠. 물론 이 같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지붕 판넬 구조물이 일조량 확보를 어렵게 해 작물 재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학계 조사 결과 시설 설치 구역 수확량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농민들의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뚜렷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갖는 부지 확보 어려움과 주민의 수용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농형 태양광을 일시 사용으로 하게 되면 농지 직불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농사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 직불금도 좀 유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전기 선로에 대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될 수 있는 임의적으로 이제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협동조합이나 그 주민들의 공유 이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인 8년은 수익성 창출에 한계가 있어 이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 철거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손익분기점을 감안하면 8년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짧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됐지만 자동 폐기된 상황.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비교적 날씨가 온화한 서부 경남은 동계 전지훈련 열기가 뜨겁습니다. 산청과 진주에선 전국에서 모인 팀들의 축구 스토브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지훈련팀 유치가 시들어가는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을 차지하기 위해 선수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펼칩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의 고향 산청에서 개최된 초중등 축구 스토브리그입니다. 수원부터 포항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102개 팀 1,300여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방문했습니다. 생초면에만 축구장이 6개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 덕분입니다. 예전에 2020년, 21년 산청에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여기 숙소도 그렇고 운동장 여건도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찾게 됐어요. 이번 동계 잘해서 내년부터 좀 더 팀이 좀 올라서고. 지난 2023년 새 단장을 마친 진주 신안 야구장에는 리틀 야구단 선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에는 경기 양평군과 서울 구로구에서 방문한 두 팀이 진주시 리틀 야구단과 함께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기본기 훈련으로 실력을 닦고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합니다. 지금 한 9년째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을 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와서 머물다 가면 좋은 성적도 나고, 아이들도 여기 진주 리틀 아이들하고도 친분이 생기다 보니까. 진주시는 축구와 육상,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동계 전지 훈련을 위해 진주를 찾는다며 오는 3월까지 2,000명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부 경남 각지를 방문한 훈련팀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 때 많이 오고, 여름에도 와요. 하기훈련도. 그때만큼은 좀 좋죠. 장사 잘 되고 하니까.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서부 경남. 전지 훈련팀 유치로 꽁꽁한 지역 경제를 녹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지자체별 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서부 경남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진주는 범죄 분야에서, 사천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6대 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을 비롯해 자살, 감염병입니다.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분석해 등급을 분류했는데 1등급이 최고점, 5등급이 최하점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경남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진주는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연속 낙제점입니다. 범죄 지수는 인구 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교통사고와 감염병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사천시는 교통사고에서 5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등급이 더 떨어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등급은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라 매겨집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과 자살, 감염병 평가도 4등급으로 낮았습니다. 서부 경남 군지역에선 남해가 모든 분야에서 최하 등급 없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전지수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지자체는 경남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토지 분할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토지 분할 신청 시 허가 면적과 측량 면적이 다를 경우 측량 면적대로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면적 차이가 공차 범위 내 경미할 경우 허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소화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진양호 유역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양호 상류 지역의 딸기 시설 재배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폐양액이 재사용, 재활용되면 진양호의 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향후 농민들의 비료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주민 주도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받는 관광둘의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관광둘의 신규 사업지역으로 함양군을 비롯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함양군은 주민 공동체 발굴과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창업교육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부권을 미래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경남도와 부산, 울산과 광주, 전남 등 5개 광역시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과 광주, 전남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현재 이틀 정도에 불과한 남북권의 숙박 여행 일수를 6일로 늘리고 지역 관광 일자리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까지 하루 더 머무는 여행 목적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는 3조가 넘는 데다 경남에만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 지난해에는 통합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정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우리 남북권이 미래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 올해부터는 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 거점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먼저 예산이 선반영된 15개 시군 사업 가운데 진주의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사천의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과 남해의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하동의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산청의 밤머리째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함양의 한방 웰리스 관광 거점화 등 12개 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하는 등 올해 시설 사업에만 700억 원을 투자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등 3개 사업은 올해 초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 등 12개 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한국형 웰리스 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남중권 권역으로 묶인 서부경남 지역. 올해부터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본격 가속화가 시작되는 만큼 남중권의 거점 도시인 진주와 핵심 도시인 남해를 중심으로 관광객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도 전에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오는 20일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인상이 수출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18개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합동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경남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민생 체감 경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남 주력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대체 또는 경쟁 관계인 업종은 비교적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조선과 원전 등 한미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종은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영향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군에 따라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오히려 플러스 효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경남도는 신행정부 대응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을 큰 틀로 하는 4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고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운영해 물가 대응과 소비 진작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과 투자, 인력과 수출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내수 상황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상공계 등이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군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진행됩니다. 환급은 34,000원 이상 상품 구매 후 구매 내역을 판매자가 시스템에 등록해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일반 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환급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남해군이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 13일 지역 한의원 7개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치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증가율이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군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4억 2,500여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9% 증가해 도내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부 건수는 모두 3,500여 건으로 이 중 3,200여 건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부 금액인 10만 원이었습니다. 하동군이 성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7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92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올해 진주 지역에 경로당이 추가로 지어집니다. 진주시는 올해 6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4곳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거동 들말 택지개발 지역의 경로당은 이달 중, 명성면 조비마을 경로당은 6월쯤 신축될 예정이며 노인 인구가 증가한 천전동과 상대동 일원에도 경로당 건립이 추진됩니다. 사천시가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의 무료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무료 중성화 수술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길고양이만 해당되며 반려 목적의 실내 사육 고양이는 수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직접 포획 및 방사를 해야 하며 사천 지역 8개 전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포획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국내 13개 공항 활주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에 각각 2개씩 콘크리트 기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물은 무안공항과 달리 기초 일부가 땅 위로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광주와 여수, 포항 경주공항은 무안공항과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즈 구조물이 1개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공항은 H 형태의 철골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로 농가에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축사 입구에는 발판 소독을 설치해 주시고 전용 장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야생동물이 농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남해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이고 제주는 종일 비가 예상되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4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맑고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